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플렉스팀 페이로 파트너 최종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던데요. 좀 상쾌한 기분이 좀 드시나요? 우선 저희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번에 버전업된 저희 플렉스 2.0에서 급여 정산 또 그리고 중도 정산 하실 수 있게 제가 전반적인 플로우를 좀 살펴봐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중도 정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멘트에 보통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빠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급여 정산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급여 정산 플로우를 살펴봐 드리면서 중도 정산에 대해서 중도 정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우선 급여정산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 플렉스에서 이제 급여정산 하는 방법, 중도정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정산이 뭔지, 물론 대부분 아시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은 중도정산이 뭔지 정의를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 그리고 중도정산의 플로우, 그리고 저희 플렉스 제품에서 중도정산을 한번 시연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Q&A, 사전에 저희가 Q&A를 좀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 올라오시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0 급여정산 이 플로우 화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웨비나 들어오셨으면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플로우는 플렉스의 페이롤에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원래 이제 인하우스에서 급여하시거나 똑같은 플로우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플렉스에서는 우선은 급여 정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셔야 돼요. 네, 급여 권한 설정은 저희 플렉스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관리자들만 물론 들어가서 권한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급여 정산 설정은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우리 회사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뭐 209시간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선 급여를 하려면 구성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플렉스 코어에 네, 구성원들을 등록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급여가 정산을 하려면 뭐 입사일, 퇴사일, 뭐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급여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임금 계약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또는 또 감면 정보가 있다고 하시면 네, 중소기업 감면 같은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다 등록을 하시는 것을 이제 급여 설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플렉스에서 사전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의 이제 근무 기록이 등록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근무 기록에 대해서 따로 뭔가 급여 정산에 연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이제 초과 근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급여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저희 플렉스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근무 기록 등을 등록을 하시는 거는 구성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급여 때가 되면 이제 담당자 분께서 이제 우리 회사의 급여를 정산하시게 될 거예요. 자, 급여는 보통 뭐 25일, 뭐 5일, 10일 이렇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25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한 5일 전에 직원들의 근무 기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회사의 급여 정책에 맞게끔 정산 템플릿이라고 해서 플렉스 안에는 급여 정책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급여 정책은 사실 급여 하시기 전에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매번 하실 필요 없이 한번 처음에 우리 회사의 급여 정책을 설정하시고, 그때그때 혹시 바뀌는 게 있다고 하면 바뀌는 부분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설정한 급여 이 정책을 가지고서 급여 정산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급여를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급여를 정산을 하시는 그 중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플로어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급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명세서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 명세서는 플렉스에서는 급여 정산 완료를 하면 완료하는
완료를 하고 나서 명세서를 구성원들한테 노출하는 시점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플렉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명세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급여 작업을 내가 한 날이 한 20일이다 그랬는데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한테는 24일 날 오픈을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명세서가 직원들한테는 24일에 오픈이 됐지만 관리자분한테도 24일이 돼야지만 보이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관리자 페이지의 급여 정산 쪽에서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 오픈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세서를 직접 발급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점검하실 수 있다. 요게 최근에 개선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급여 명세서 공지가 되고 직원들이 이제 급여일 명세서 이 노출 시점의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급여일에 급여 이체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내부 보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급여 정산 플로우이고요. 자세히 본다라고 치면 제가 이제 이 오늘의 웨비나에 중도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급여정산을 플로우를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급여정산 중간에 중도정산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급여정산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급여정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본다고 하면 플렉스 상에서는 급여 템플릿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정보를 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네, 거기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떤 템플릿에 뭐 급여 항목을 넣는다거나 뭐 구성원을 뭔가 더 추가해서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이 구성원을 추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뭐 직책이 누군가가 직책 수당이 뭐 3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직책 수당이라는 거는 원래 있으셨겠죠? 뭔가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직책이 없던 사람인데 직책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직책 수당 쪽에 가셔가지고 이분에 대한 금액을 사전에 입력을 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 정산을 할 때 따로 그분 거를 막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템플릿에서 금액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잘 활용하시면 급여 정산 하실 때 많은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화면에서 사회보험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급여 정산의 사회보험 설정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4대 보험 쪽에 관련돼서 버전을 총 3가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준소득월액이라 그래가지고 이 각 공단마다 저희가 뭐 이 사람은 얼마다라고 적용한 보수월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보수월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율을 자동으로 곱해서 해주는 기준보수월액 설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매번 공단에서 고지가 되면 그 고지된 금액을 적용을 그때그때 급여정산 하실 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이번 달 급여의 과세 금액을 가지고서 그 과세 금액의 요율을 곱해서 매번 달라지는 달라지는 과세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달라지겠죠? 이런 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 3가지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번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적용을 해서 넣어놓고 또는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이분의 소득월액이 뭐 이중 근로자, 그러니까 이중 근무지로 통해서 공단에서 뭔가 금액이 바뀌었어요 하고 통보 올 때, 그럴 때만 수정해서 넣어 놓으시면 급여 정산 하실 때 사실 여러 번의 수작업을 하지 않고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게 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 정산을 하는 템플릿이나 사회보험 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나고 나면 급여 정산 시작하기를 통해서 정산을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이때 정산을 시작할 때는 아시겠지만 자, 이번 달에 뭐 급여가 있다라고 하면 뭐 2022년 9월 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름을 설정하고 정산을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음 탭은 이제 정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제 물론 자동으로 다 불러와줘요. 플렉스에선 자동으로 급여 대상자를 인식해서 올라오지만 뭐 내가 뺄 사람들이 있다. 이번에 급여 정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탭으로는 이제 지급 항목, 뭐 기본급, 초과근무 수당, 뭐 이런 각종 수당들 이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또 불러와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렉스는 계약 정보에 금액들을 넣어 놓으시면 이게 자동으로 다 불러와서 계산이 돼요. 뭐 중간에 입사했던 중도 입사라던가 아니면 중도 퇴사라던가 이런 것도 자동 일할 계산되고요. 뭐 연봉이 변경이 돼서 연봉을 내가 바꿔서 입력했다. 그러면 바뀐 연봉과 바뀌기 전 연봉 또한 일할 계산돼서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맞게 들어왔는지 점검하시고 혹시 뭔가 급여 중간에 내가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이러면 항목도 추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지급 항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된 버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화면에서 입력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웹에서 직접 저희가 이게 수기로 입력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를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버전에 최근에 저희가 개선된 부분은 그러니까 필수 항목인 기본급이라던가 고정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은 다 화면에서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향후에는 이런 필수 값들도 화면에서 수정하실 수 있게끔 개선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급 항목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공제 항목을 설정하게 되겠죠. 자, 공제 항목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는 원천세가 있을 것이고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는 직원들이 내는 부분이 아니라서 따로 표시되진 당연히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4대 보험 중에 이제 산재 뺀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게 공제 항목 쪽. 그리고 뭐 나머지 내가 뭐 기타 항목이라던가 무슨 뭐 주차비 공제 아니면 뭐 사후회비 공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입력하시는 것이 이제 공제 항목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제 항목이 완료되면 자, 이번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중도정산이 돌아와요. 자, 중도정산은 퇴사자가 없으면 당연히 없어요. 퇴사자가 없으면 없고 퇴사자가 있으면 중도정산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사전 질문 중에 중도정산을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정산이 일단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일단 중도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다음 탭으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네, 중도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중도정산을 다 돌려줘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급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결과 미리 보기로 갈 것이고 결과 미리 보기에서 이제 요약표라던가 개인별 상세 내역 또는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보신 후에 그리고 정산 완료를 하면 급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정산 완료 시점에는 직원들한테 명세서 노출하실 시기와 시간을 설정을 하시면 그때 돼서 직원들한테 명세서가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산 완료가 되면 징수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산 완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중도정산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중도정산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도정산은 사실 말이 중도정산이 뭐지? 라고 막 국세청을 뒤져보시면 중도정산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뭐 정확히 한다고 하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월달, 2월달 요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연말정산은 그때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올해가 끝나야지 하는 거니까. 근데 자,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그때 시점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국세청에서 내가 올해 사용했던 뭐 신용카드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알려줘요. 그죠? 되게 편하게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서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당해 연도 거를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말정산 때 우리가 돌려받는 돈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냐면 우리 올해 당해년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급여 때마다 뗐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뗄 때는 그냥 떼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세율표가 있어요. 네. 간이지급 세율표가 있는데 이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항목에 맞게끔 급여를 뗐었을 거고 급여의 세금을 뗐을 거고 그 세금이 예를 들어 뭐 매달 내가
소득세 10만 원에 지방소득세 10,000원을 뗐으면 11만 원을 계속 뗐을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 모이는 그 세금을 가지고서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걸 다 돌려받냐, 안 돌려받냐,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11만 원을 계속 뗐으면 그 11만 원이 모이는 시점에 그러면 이제 그 11만 원이 모이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거를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연말정산인데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세금을 다 뗐는데 나 1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최대는 120이겠죠? 내가 낸 세금이 최대 맥스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근데 왜 해야 될까요? 네, 중간에 퇴사를 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이번에 정리하고 이분은 안녕히 가시는 건데 그럼 이분에 대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평소 급여를 떼시면서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정산을 해주는 거는 마지막 퇴사하는 월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전부 정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월에 퇴사했다라고 하면 1월부터 5월까지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 정산을 하시는 건데 물론 이분이 뭐 전년도 입사를 해서 계속 있으셨을 때는 1월에도 급여가 있었을 거고 2월, 3월, 4월, 5월까지 다 급여가 있으셨을 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자, 그런데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신용카드를 뭘 썼는지 뭐 내가 보험료를 뭘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험료는 뭐 내가 그냥 실손보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또는 뭐 주택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연도 중간에는 뭔가 조회해서 굳이 조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연도 중간에 퇴사하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가정산처럼 해서 간단하게 정산을 해요. 그 간단하게 정산을 할 때는 본인 인적공제 그러니까 본인 인적공제가 한 사람당 150만 원이잖아요. 네, 본인 인적공제와 혹시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정도는 정산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만 정산해도 되고 부양가족까지 다 정산해 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부양가족 정산할 때는 부양가족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연말정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건에 맞으셔야 돼요. 뭔가 소득이 없으셔야 된다거나 뭐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야 된다거나 물론 소득도 그 인적공제 그 소득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본인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적공제 정도만 들어간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4대 보험. 네.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급여 때 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넣어서 정산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중도정산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때 우리가 냈던 소득세, 지방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쉽게 50만 원에 5만 원이라 그래서 55만 원을 내가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5개월 동안 냈다라고 하면 이 55만 원을 정산하는 거예요. 네. 뭐로 갖고 정산하냐? 내 인적공제인 그 15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 내가 납부한 5개월 동안 납부한 4대 보험 자 이것들을 다 넣고 정산을 해보면 55만 원을 얼마나 돌려줄지 아니면 덜 냈으면 얼마나 낼지 이게 나와요. 요게 중도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정산해야 돼? 사실 어려워요. 이게 사실 엑셀로 정산하기도 어려우시고 그 세법이 매년 거의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엑셀로 만드신다고 하셔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돼요. 네, 플렉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과세급여라고 해서 내가 냈던 예를 들어 저는 이제 5월로 계속 해볼게요. 5개월 동안 받았던 총 급여를 가지고서 알아서 정산을 해봐요. 자, 5개월 동안에 내가 냈을 때 원래는 5개월 동안에 내가 급여를 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화면을 예시를 드려볼까요? 이 화면에는 이 사람이 1억 한 1,000 몇백, 500, 600 정도 받으셨어요. 자, 1억 1,500, 600을 받았으면 원래 뭐 얼마를 내셨어야 돼요 하고 나오는 게 결정세액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은 1,600 가까이를 냈었어야 됐대요. 네, 1,600 가까이를 원래 냈어야 돼. 내 소득에 따라서 원래 냈어야 돼. 그게 결정세액이거든요. 내가 냈어야 되는 거.
근데 원래 평소에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가 아니죠. 우리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밖에는 못 되잖아요. 근데 그 연말정산 하든 이렇게 중도정산을 할 때는 사실 간이세액표와 상관없이 다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이 사람은 1100 얼마에 해당하는 이 총급여를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왔고, 그러면 결정세액이 원래는 1600을 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냈어요? 자, 1000만 원밖에 안 냈대요. 여기 보면은 1065만 3810원을 내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기납부세액. 예. 본인이 평소에 월에 납부하셨던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이 기납부세액은 평소에 급여 때 내셨어요. 근데 원래 아까 1600 얼마를 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산식이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은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해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거고요. 이게 중도정산과 동일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정산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같은 서식을 사용해서 연말정산처럼 이런 중도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여기 제가 3번이라고 표현해 드렸거든요. 초록색 3번. 자, 초록색 3번을 보시면 이분은 540 얼마를 더 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원래 결정됐던, 원래 더 냈어요. 원래 내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만큼인데 이분이 요만큼 내셨기 때문에 더 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이제 혹시 중도정산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까요? 자, 대부분 거의 저 부분 마이너스 뜨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도정산은 사실 마이너스가 많기는 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급여가 엄청 제가 큰 거를 테스트를 해봤기도 한데, 이제 보통 중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정산을 하면 내가 냈던 세금들도 한꺼번에 같이 계산을 해요. 아까 4대 보험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산들을 사실 다 넣어보면 대부분 마이너스로 좀 돌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중도정산에서 저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즐거움만은 아니다. 네. 이번 중도정산에는 좋지만 연말정산 때 이걸 또 합산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연말정산 때 나중에 웨비나를 또 할 건데요. 그때 돼서 요거를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연말정산 얘기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중도정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저 차감징수세액이 이 직원한테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직원한테 돌려주셔야 되고 플러스가 나왔으면 직원한테 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요 화면 캡처 드린 거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중요한 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대 보험도 정산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4대 보험 정산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4대 보험 정산을 왜 넣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건강,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요 세 가지이잖아요. 네, 산재보험은 직원이 내는 게 아니라서 정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올해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정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낸 4대 보험도 정산을 하는데 이 4대 보험의 정산의 주체는 누구냐? 네, 각 공단이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실 중도정산을 안 하죠. 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물론 되게 엣지 케이스로 정산을 하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케이스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안 한다. 그러니까 거의 99%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용보험은 정산은 해요. 누가 하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실 이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요율로 떼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급여 때 과세급여, 내가 이번 달에 뗐던 급여에 곱하기 요율로 알아서 잘 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중도정산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퇴사하는 시점에 재정산을 한다고 해서 평소에 잘 뗐기 때문에 정산해봤자 뭐 10원, 뭐 20원 요 정도, 아니면 0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요율로 잘 떼셨으면 고용보험은 정산할 게 없을 거예요. 네. 혹시 정산할 게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되게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정산한 금액을 넣지 않으시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단에서 고지원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공단에서 정산된 그 금액이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걸 넣어서 함께 중도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거의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다뤄드릴 중요한 부분은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정산이에요. 아시겠지만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정산을 너무 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연말정산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해요. 4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3월 말에 날라오고 그걸 4월부터 적용을 하는 요런 정산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은 중도에 퇴사했잖아요.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산금이 공단에서 또 날라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EDI로 상시 신고하시잖아요. EDI로 올해 이 사람이 1월부터 제가 5월달 퇴사한 사람 계속 예를 들을게요. 1월부터 5월까지 퇴사할 때까지의 총 급여를 공단에다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럼 똑같아요. 공단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이 총 급여,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따지면 총 과세급여예요. 비과세는 빼요. 네, 비과세는 뺀다. 총 과세급여를 가지고서 요율을 곱해서 그 근무개월수를 나누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원래 얼마 냈어야 돼 라는 보험료가 나와요. 그게 납부할 보험료. 이 중간에서 보시는 이 납부할 보험료예요. 네. 원래 내 총 과세급여에 따라서 확정된 납부할 보험료는 얼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1월부터 5월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평소 급여에서 내셨던 보험료 있으실 거잖아요. 그 보험료를 빼요. 그럼 그 나머지가 정산금이에요. 네. 정산금은 돌려줄 수도 있고요. 내가 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 실무한 경험에 의해서는 건강보험은 대부분 다 떼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건강보험은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뭐 미래에 받을 금액까지 예상해서 신고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특히 뭐 초과근무 수당이라던가 각종 수당을 예상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보수월액을 계산을 할 때 보통 그냥 통상임금 정도로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상임금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평소 납부를 공단에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평소에 월 급여에서 수당도 받고 무슨 다른 어떤 기타 수당들도 막 받으시고 상여금도 받으시고 시간의 수당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급여는 올라가실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그 올라간 급여에 따른 요율을 재계산했을 때 분명히 돈을 더 내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정산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과 같아요. 내가 나의 총 급여에 따른 과세급여에 따른 확정된 내가 납부할 보험료에서 내가 평소 급여에서 냈던 납부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가 정산금. 제가 납부할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플렉스에 그 글자가 정확히 써 있어서 제가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고요. 요 툴팁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납부할 보험료가 어떤 거고 납부한 보험료가 어떤 거다라는 거는 저희 플렉스 제품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보시다가 그 툴팁이라고 해서 물음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이 정산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산금까지 포함을 해서 자, 플렉스에서는 중도정산을 해줘요. 이 정산금도 계산을 해주고 심지어 이걸 포함해서 중도정산까지 같이 해준다. 우리 플렉스에서 중도정산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중도정산을 다른 어떤 제품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정산금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정산금도 반드시 포함을 하셔가지고 네.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하는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정산금에는 반드시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넣어서 정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평소에 이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납부한 보험료 칸에 보시면 단 휴직정산 보험료 및 전년도 연말정산금 미포함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평소에 여러분들 무엇을 뗄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했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겠죠. 그게 공단에서 올 거고요. 근데 건강보험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이 사람은 얼마를 더 내라고 4월에, 그러니까 3월 말에 날라와요, 금액이.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거를 일시 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도 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단에서 10회로 분할해가지고 지금 납부를 이미 하고 계시는 회사가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연말정산 보험료이거든요. 연말정산에 대한 보험료. 자, 요거랑 여러분들 막 육아휴직 가시거나 이러시면 직원들 휴직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단에서 일단 고지를 안 해요. 그러면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직원이 복귀를 해요. 자, 그러면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유예만 해줘요. 유예랑 그다음에 할인.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유예가 6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게. 그러면 할인을 받다 하더라도 복귀를 해서는 그 돈을 내셔야 되거든요. 예. 정상금이라고 해서 그걸 내야 되는데 그 휴복직 보험료 그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부분하고 휴복직 보험료 이 두 개는 건강보험을 실제 정산하는 지금 요 프로세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요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이게 저희 제품에 잘 녹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 퇴사를 하면 정산을 해야 될 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 정산을 할 때는 내가 평소 이번 올해 냈던 휴직정산 보험료라던가 연말정산 보험료는 진짜 다 내가 낸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보험료로 인식을 해서 자, 이 앞에 아까 잠깐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여기 중간에 건강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건강보험에는 합쳐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회색으로 제가 또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 퇴직자 보험 정산 시에 휴직보험료랑 전년도 연말정산 보험 이거는 이 건강보험을 정산하는 이 자체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그때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다 인식을 해서 정산을 한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이제 말로는 설명드리긴 하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장표를 보여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제품에 잘 다 녹여 있다. 우리 플렉스 제품에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산 플로우 한 번만 훑어보고 제품 시연으로 가볼게요. 자, 저희 중도정산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지만 결국은 퇴사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중도정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렉스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성원의 퇴사일을 등록을 하는 거겠죠. 네, 구성원의 퇴사일을 등록을 하고 자 중도정산을 시작을 해보는데 자 저희 제품에서 중도정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급여를 하는 중간에 중도정산을 하실 수도 있고 중도정산만 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중도정산만 따로 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에요. 중도정산을 급여 중간에 했던 거는 아까 제가 급여정산 플로우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중도정산만 따로 할 경우에는 중도정산 시작하기라는 중도정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중도정산만 하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중도정산만 시작을 하시고 중도정산 시작하게 되면 정산 대상자가 나올 건데 그 대상자가 맞는지 점검하시고 빠졌으면 넣거나 필요 없으면 제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플로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중도정산을 그냥 알아서 해줘요. 사실 중도정산하는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하실 건 없어요. 수정이 되지도 않고. 네, 중도정산은 원천세, 그러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정산이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고용보험도 물론 정산해주는 것도 화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입력하거나 건드리시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입력하지 않게끔 그냥 정산이 돌기만 하게끔은 해놨어요. 물론 향후에는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은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정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게 맞지만 건강보험이나 이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그런 정산금은 각종 어떤 엣지 케이스로 인해서 저희가 좀 수정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개선되면 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노트 이런 거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도정산이 완료된 걸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결과 미리 보기 통해서 결과 미리 한번 보시고 정산 완료하시면 제일 중요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리고 중도정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이체 리스트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중도정산을 하실 때 우선은 중요한 거는 퇴사자에 대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분의 퇴사일을 잘 인식하시고 있으셨다가 제가 Q&A 때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미사용 연차 수당, 이 사람한테 뭔가 줘야 될 수당들이 있는지를 한번 미리 사전에 생각하시고, 또는 시간의 수당 같이 초과근무 수당 안 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 급여에 그걸 다 넣어 놓으셔야지 이 중도정산이 잘 돌아요. 그래야 과세 금액이 바뀌지 않고 맞게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중도정산 플로우 화면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Q&A 하기 전에 저희 제품 시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화면 좀 전환 좀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익숙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저도 친구 같고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 자, 급여 정산 화면에서 한번 중도 정산을 해볼게요. 자, 급여를 하는 도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제가 미리 잠깐 생성을 해놓은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PPT로 말씀드렸던 거는 중도 정산만 하기였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모양만 보여드린다. 자, 급여를 하는 화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정산 대상자 설정하고 생성되고 지급 항목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까지 왔을 때, 자, 확정을 하게 되면 중도정산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중도정산에서는 중도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자, 알아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자, 내가 포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에 대한 중도정산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자, 아까 제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정산금이 어떻게 되게 나오냐라고 보시면, 자, 이쪽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시연 화면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자,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급여 결과 미리 보기, 정산 완료. 이렇게 하면 급여를 하면서 하는 중도정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잠깐 나가고 제가 중도정산만 하기를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여러분? 이 중도정산만 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회사에서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뭐 저는 뭐 9월 중도정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9월이면 9월이겠죠? 네, 8월을 해볼까요? 자, 8월로 해볼게요. 자, 8월이면은 8월 달에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중도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급일은 뭐 이거는 당연히 중도정산을 하게 되면 급여 이제 세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세금을 떼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언제 뭐 지급하거나 언제 환수 받을 거냐의 날짜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정하신 날. 보통 이제 급여일이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퇴사자는 제가 이제 8월 달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8월 달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산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 명이 퇴사를 했어요. 정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들이 뭔가 빼고 싶다. 그러면 뭐 눌러서 대상자 제외도 하실 수 있고, 포함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대상자가 맞다라고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중도정산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막 행위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다음 버튼 누르면 알아서 다 계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점검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일단 화면에서 보실 때 보면, 자, 사회보험 탭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사회보험은 뭐였어요? 아까 제가 4대 보험 쪽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거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 이 아주 근무 월수가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우 올해 근무한 월수를 가지고서 총 과세급여, 이 과세총액이라고 해서 올해 받은 총 과세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할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납부할 보험료 제가 요거 잠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써 있죠? 과세총액 곱하기 보험료율.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만큼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강보험료 262만 320원과 32만 1,480원. 고용보험도 이 사람은 정산을 했네요. 자, 고용보험도 이만큼을 냈어야 됐대요. 근데 이렇게 냈는데 한번 볼까요? 오른쪽 끝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납부한 보험 여기 써 있죠? 퇴직한 연도에 납부한 모든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보험료는 내가 2022년도 제가 22년 8월이었으니까 요때까지 모두 내가 납부한 보험료. 내가 급여에서 납부한 거.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보니까 아까 260 얼마를 냈어야 되는데 얼마 냈죠? 216만 5,440원 이렇게밖에 내질 않았어요. 요만큼밖에 납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납부할 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빼면 정상금이 나오겠죠?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직원이 내셔야 돼요. 회사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는 이걸 또 공단에 납부를 하실 거고.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 들어가냐? 나중에 이 금액까지 다 합친 게 결국은 다 합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요게 내가 2022년도에 퇴사할 때까지 전부 납부할 이 보험료가 내가 전부 납부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정상급까지 다 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서 중도정산이 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았다라고 하면 나오는 게 이 원천세.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여러 번 드렸던 자, 내 소득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이 이렇게 있고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납부를 했어? 그러면은 너무 많이 납부했네. 돌려줄게. 아, 너무 덜 납부했어. 그러면은 더 내세요. 너무 많이 납부했네.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이 돼요. 자, 이거를 확정을 하게 되면 급여에 다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 포함하고 싶지 않다. 그냥 화면만 보고 잠깐 뭐 한 정도다라고 하시면 저희 여기 포함하거나 제외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제외를 하게 되면 네. 옆에 보시면 다 빈칸이 되셨죠? 네, 제외하실 수 있다. 이 기능은 언제 쓰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급여하실 때 중도정산 할 때 있잖아요. 급여하는 사이에 중도정산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떴는데 이 사람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고 싶으신 경우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중도정산을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외를 잠깐 해놨다가 나중에 정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급여하실 때. 근데 저는 포함으로 해서 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이게 제품적으로 저희가 플렉스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을 이렇게 해주고 원천세에 대한 정산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맞는지 점검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Q&A에서도 왔었어요. 중도정산이 틀리면 뭐를 봐야 될까요? 네, 중도정산이 틀린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세급여가 같고 내가 납부한 보험료 있잖아요. 납부한 세금이 같다면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납부한 세액과 그 다음에 요 과세총액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금액하고 뭐가 다른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틀린 게 있다면 그거는 급여를 설정하셔가지고 급여 정산을 실제 돌리시면서 또는 저희가 이관 템플릿이라고 있잖아요. 엑셀로 올리는 거. 그런 거를 올리면서 과세 금액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약간 팁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중간에 보수월액 나눠놓은 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 상실 신고할 때 이거 저희 개발팀에서 저희가 막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데 최근에 상실 신고하면서 고용보험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요율도 올라갔지만 1월부터 6월까지랑 7월부터 12월까지 이걸 금액을 이렇게 바꿔서 넣으라고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실 신고하실 때 제일 신고하는 게 뭘까요? 이 과세총액을 원래는 넣는 거였는데 넣고 근무월수 넣어서 신고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신고하실 때 요걸 나눠서 넣어야 되거든요. 저희 제품에 나오니까 요거 활용하셔서 상실 신고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기로 나누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품에서 휴직 같은 거 있으면 휴직 기간도 인식해서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 이 정설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경우 건강보험 아예 제외 대상자다. 이러면 그냥 제외시켜버려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있다.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되셨다라고 하면 자, 확정을 하시면 돼요. 이 과세총액은 그냥 요 두 개를 총합적으로 보여주는 요거 원천징수 영수증 쭉 세로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 좀 펼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약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급여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사회보험 정상금 부분. 그 다음에 차감징수세. 결국은 이게 이제 내 급여에 다 반영된다. 명세서에도 노출되고 급여 대장에도 노출이 되고 이게 또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확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 나는 중도정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득 쪽은 당연히 아예 없죠. 중도정산은 공제밖에 없으니까. 자, 공제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세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자, 정산 완료가 되면 네. 원천징수 영수증 당연히 발급하실 수 있고요. 결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이체 리스트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중도정산 마무리가 됐어요. 자, 제가 혹시 이렇게 시연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제품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보시면 막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 뭐 가이드, 아니면 오늘 또 제가 발표드린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네, 이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전환을 해서 사전에 질문했던 여기서 그냥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자, 중도정산 금액이 맞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맞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기납부한 세액하고 과세총액, 원래 나이가 원래 냈던 급여, 이게 금액이 틀린지를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틀리지 않으면 저희 제품하고 틀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틀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혹시 중도정산 이런 거 플렉스에서 나온 거 말고 혹시 어디서 한번 점검해 보면 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국세청 사이트 아시죠, 여러분? 네,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세청의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홈택스 접속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 세금 모의 계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거 클릭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곳이 있고 2022년 연말정산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저희 중도정산 금액하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맞는지 이거를 점검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중도정산을 점검하는 곳은 자, 홈택스의 세금 모의 계산에서도 한번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자, 사회보험은 그러면 어디서 한번 볼까요? 자, 사회보험은 그 건강보험 사이트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 민원 여기요, 그 다음에 개인 민원, 좀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요거를 한번 어디다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민원 여기요에 개인 민원, 그 다음에 보험료 조회 신청,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요거 아마 여러분들 되게 화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퇴직정산 보험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공단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퇴직정산 클릭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정보 입력하셔서 나온 이 금액하고 플렉스에서 그러니까 정상금이라고 나온 그 금액이랑 맞는지 한번 점검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과 4대 보험에 대한 정산, 요거를 그 각 공단에서도 조회해 보시고 플렉스랑 맞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또 한번 질문 올라온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중도퇴사자의 당월 정산 미반영 시 이걸 반영 방법은 어떤가요? 라고 한번 왔었는데요. 제가 그냥 화면을 다시 전환을 해서 한번 볼게요. 사전 질문을 같이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중도 퇴사자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여할 때 정산을 안 하셨나 봐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25일자 급여를 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근데 퇴사자가 한 말일자 퇴사자인 거죠. 그러면 중도 정산을 그냥 미리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제품에서 나오지만 공단에서 실제 상시 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나온 정산금하고 플렉스의 정산금하고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 막 이러면 사실 퇴사를 그러니까 상실일이 지나야지, 이분의 퇴사일이 지나야지만 공단에 상실신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산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급여만 그냥 돌리고, 급여 때는 급여만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도정산을 이 사람 퇴사하고 나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급여 때는 그냥 중도정산 하지 마시고요. 급여 때는 중도정산 하시지 않도록 제품에서 중도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하기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시연해 드린 대로 중도정산만 하기를 통해서 중도정산 따로 하실 수 있다. 사실 이게 월이 상관이 없어요. 예, 귀속을 제가 방금도 8월 하고 싶다고 8월 할 수 있고 9월 하고 싶다고 9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이분의 소득과 뭐 각종 소득, 그러니까 세금과 이런 것들이 잘 적용만 돼 있으면 이걸 반영을 하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Q&A에서 이제 이것도 제가 웨비나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퇴사자 중도정산 시 체크해야 하거나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 수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분한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연차 수당 당연히 정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또는 예를 들어서 뭐 8월 한 20일에 퇴사한다. 그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초과 근무가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 초과 근무 수당도 당연히 정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요런 거. 또는 뭐 마지막 어떤 수당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마지막 급여에서 사전에 생각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놓으셔야 중도정산에 맞게끔 다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만약의 경우 내가 정산을 다 해서 중도정산이 끝났는데 중도정산 틀린 거예요. 이분한테 연차수당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을 더 줬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기존에 있었던 중도정산을 삭제하지 마시고요. 플렉스에서 삭제하지 마시고 기존 거를 우선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다음에 정산 수정하기를 들어가셔요. 예, 근데 정산 수정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100만 원 안 줬다고 했던 연차수당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정산을 넣어 놓으세요. 저희 이관 템플릿이라는 걸 통해서 엑셀로도 밀어 넣으실 수도 있고 정산을 실제 일으켜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통해서 가능하니까 100만 원을 우선 입력을 하시는 거 행위를 하시고 나서 중도정산 했던 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정산 수정하기를 통해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중도정산하기 버튼으로 눌러서 그곳을 가면 얘가 과세급여를 그 100만 원 포함해서 다시 인식해요. 그러면서 정산이 다시 돌거든요. 그래서 최종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 먼저 잘못된 거 다운로드 받은 거랑 최종적으로 했던 거랑의 그 차액을 뭐 직원한테 반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약의 경우 잘못된 거가 돈이 다 나가고 이렇게 정산이 끝났으면. 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Q&A는 사전에 오셨던 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실시간 질문 오신 것도 이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중도정산에 대해서는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웨비나는 아마도 퇴직정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퇴직금 정산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퇴근길 되세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